그죠? 자, 이어서 지금 이제 우리 교재로 10페이지입니다. 등기 사항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첫 시간이니까 이제 좀, 뭐 기본적인 것이 많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잘 뽑아내셔야 되고요. 지금 개념상 등기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등기법상 이제 그야말로 부동산 등기죠. 그것을 등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법률이라든지 등기법 고유의 등기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금 첫 번째는 이제 그 물건이 있고요. 등기할 물건과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등기사항은 등기할 물건 등기사항은 이제 물건이 있고요. 물건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동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에는, 토지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다음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이 건물에는 사실 우리가 보는 이제 단독 건물, 주택, 그죠? 주택, 상가, 일반 건물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 그죠? 집합 건물, 하나의 건물에 아파트처럼 여러 호수를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요. 또, 그거 외에 일반 건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고, 두 번째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등기할 권리는 이렇게 조문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서 봤듯이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또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있죠. 그래서 등기부에도, 갑구, 앞에 있는 용지가 갑구라고 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 이외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는 또 이제 배울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거에 대한 권리 변동이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지금 부동산은 결국에는 등기라는 것은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는 것은 이 물건과 권리와 권리 변동, 권리가 이전되고 그죠? 소멸되고 예컨대 권리 변동은 권리가 처음 발생되고 그죠? 발생이 되고 또 변경되죠. 이전도 되고 변경되고 소멸되고 이건 말소하겠죠. 등기가. 그래서 이런 과정의 등기다. 이런 것을 공시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공시하는 것, 널리 제삼자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물건, 권리 변동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돌아와서 10페이지에 등기할 물건에는 지금 등기법상 목적물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번지가 있죠. 100번지, 100번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번지의 필지라고 하죠. 필지. 그래서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라는 것은 이제 한 번지 안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크고 작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토지 건물 중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그 하천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이 하천법이 이게 나와요. 그래서 2008년 4월 6일 날 그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그 국유제를 폐지하고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건이라도 개인 하청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예규에 그 당시에 2008년 예규고 이제 2011년 바뀐 예규기도 한데, 그 하청법에 근거해서 어떤 등기에서 필요한 업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그 예규는 항상 목적과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대상 토지는 그 하천법상 하천으로서 그 지목이 우리가 땅에 대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만들어 놓는데 그 지목이 하천이나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토지 등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하는 것인데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하천도 거기 그 사무에 따라서 각종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들 설정, 그죠? 보존, 이전 등기, 변경, 소멸.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 생기는 등기는요. 우리가 이제 처음 등기부가 생겼을 때 그 우리는 소유권에 관한 것일 때는 우리가 여기죠. 이 소유권에 관한 것일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설정 등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는 설정이란 말은요. 뭐 저당권 설정 계약, 뭐 지상권 설정 계약, 뭐 임차권 설정 계약. 그래서 어떤 이거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각종 소유권이 아닌 을구에 있는 저당권, 질권 이런 것들 각종 전세권 이렇게 그 무슨 계약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한번 붙이죠. 그래서 처음 생기는 계약이죠. 이것도. 그래서 처음 한다는 의미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보존이 있고요. 또 각종 소유권 이해 권리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이전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뭐 설보리 변초서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이때 처분 제한이라는 것은 뭐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그렇죠? 그래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경매 같은 등기도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하천도 다 등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소유권, 다음페이지에 저당권, 권리질권, 가등기, 심지어 뭐 신탁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지난번에 배웠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각종 그 등기법상의 특별법상의 특약 등기가 있는데, 자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히려 하천에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천은 어차피 사건의 권리 행사 제한을 그죠? 개인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천으로 쓰고 있는 것을 누가 사용 수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4호에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등기 다 뭐죠? 사용 수익이라는 우리가 용익물권이라 보통 앞에 있는 건 용익물권과 채권으로서 임차권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천법상 우리가 등기를 신청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로 갈까요? 건물로 가시죠. 건물은 이제 건물이라는 말은 사실 그 건축법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얘기는요. 거기 지금 12페이지 보듯이 건물이라는 얘기는 지붕과 벽과 그죠? 지붕이라는 거하고 벽하고 기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다 말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거나 벽이 없으면요, 그것은 안 됐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그 예규가 뭐 과거에 있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가끔 하나씩 등장하죠, 문제에서. 그래서 보시면 건축물에 대한 그 등기 능력에 대한 그 등기 능력, 등기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문제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가번에 보시면요, 이 건축법상 건축물이어야 되고, 따라서 건물로서 보존 등기 신청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세 가지 조건. 첫째, 이 건물은 이 토지라는 것에 그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을. 그죠? 여기 정착을 해야 된다. 그죠? 정착을.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붕하고 벽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걸 정착성이다. 또 지붕과 벽에 따른 것은 외기 바깥에서 있는 기운이 못 들어오게 한다 가지고 외기 분란성이다. 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그리고 또 일정한 용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춰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당하는 거가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해당하느냐 안 해당하느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약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정리한 것들을 위주로 이제 보셔야겠죠. 제 시험 보실 때 보셔야 되는데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등기 능력이 있는 것이 있고 오른쪽 칸에는 등기 능력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볼까요? 그럼 왼쪽 칸에 그 언더라인 친 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박스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그래서 먼저 유류 저장 탱크. 단순한 탱크가 아니고요. 유류 저장 탱크 정도다. 그 다음에 각종 곡물 같은 거 담을 수 있는 사일로라는 역시 큰 창고 같은 것들이 있죠. 사일로라는 것은 이제 보통 큰 공장에 있는 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고정실, 온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 이거 뭐 경량 패널인데 여튼 패널을 만들거나 저쪽 만들거나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이 그 포인트였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뭐 조적조, 그것이 벽돌이냐 컨테이너냐 그런 관계없이 하여튼 중요한 것은 슬래브 지붕이라도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붕이 있는 주택은 전부 등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앞서 봤듯이 또 이제 제방이라는 것은 하나의 토지를 봐서 방조제 같은 것들은 제방으로 등기가 되죠.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기할 수 없는 것은요, 단순한 공작물 같은 것은 이제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농지 개량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방수 문짝, 뭐 배수 관문 이런 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거기 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인정 안 하죠. 안 하는데 주유소의 캐노피 같은 것들은 사실 뭐죠? 사실 이게 캐노피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주유소 기름이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 주유소 캐노피는 뭐가 없어요? 지붕은 있을 수 있지만 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주유소 캐노피는 안 된다 보시고 또 가저 건축물 뭐 양어장 같은 거 뚜껑이 없겠죠. 목의 풀장 그리고 아까 비교할 것이 경량 철골조 뭐 패널 구조는 좋은데 이렇게 전부 다 뭐죠? 지붕이 없는 것들은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예규에 있는 양가로 1번과 2번의 이제 골자였고, 그 예규의 가운데 보시면 이제 2번에 집합 건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합 건물. 그래서, 여기서 집합 건물은, 요거죠. 여기서 집합 건물은 이제 아파트를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거 집합 건물은 결국에는 얘는 이 안에 뭐 101호 비교처럼 이렇게 그 호수에 있는 소유자만이 쓸 수 있는 그죠? 독자적으로만 쓸 수 있는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전유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다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단독으로 소유권도 되고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 명이 쓰는 것이죠. 여러 명이 쓰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등기할 수 당연히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건
당연히 101호라 그러면 101호의 사람이 뭐 갑고 일고 다 있겠죠. 근데 이 공령 부분 중에서 우리가 등기할 수가 없는 것, 구태여 등기하지 않아도 뭐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시설의 공간들은 그건 우리가 구조상이라고 그러죠. 이 구조상 어차피 등기 안 해도 여러 명이 쓰는 것들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어떤 누구 개인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런 얘기고요. 그렇지만 또 여러 사람이 쓰지만 즉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지만 적어도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뭐 유치원 시설 같은 거 또 여기 나오는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주민들이 약정을 해서 그것은 그 단지 사람 뭐 1단지 거다. 그죠? 또는 뭐 101호부터 115호다. 이렇게 일정한 사람들끼리의 그죠? 네, 그 호수에 있는 사람끼리만에 쓰고 있는 공용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좀 낯설지만 그걸 우리는 규약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등기를 해놔야 되죠. 왜냐면 안 해놓으면은 이게 1단지 건지 2단지 건지 모르니까 일정 범위 단지별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호수별로 할 수도 있고요. 호수 한 30호라든지 이렇게 일정 지역 사람들이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규약으로 표제부에다가 그 소유자들 호수를 써가지고 요 물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람들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요건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형 부분 중에서 구조상 규약상이 있는데 그 중에 규약상 부분들이 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도 보실까요? 집합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가후에 그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중에서 구조상 물리적으로 공용 부분인 것이 있어요. 복도 계단 같은 것들은 그것은 전혀 부분이 아니니까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공용이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같은 독립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독립된 건물로 하는데 그렇지 이거는 개인 것이 아니니까 등기부에는 공용 부분인 취지다라는 공용 부분인 뜻이다 그런 뜻의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 이 얘기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뭐 개략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 건물의 개수는요. 건물 개수는 이제 물론 아파트 안에 1호부터 20개가 있다 그러면 20개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건물이지만 20개가 들어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20개를 누가 하나 다 쓴다. 그러면 또 한 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개수는 그 소유자가 하나라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개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개수는 결국에는 물리적이고 거기 건물의 개수는 이런 물리적인 구조하고 거래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고려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언더라인 친 것처럼 그 건물주의 의사 그 사람이 하나로 쓸 것이냐 뭐 그 안에 100개를 짜일 것이냐 그것은 의사에 따라서 개수를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봤지만 건물은 또 이제 수선을 하거나 증개축해도 하나의 건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표시 등기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아까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중에서 우리가 아까 등기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가 에 대해서는 여기 그 표제부에다만 쓰는 것에 반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요. 이거는 일정한 구분 건물이라든지 독립된 건물이 능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규약에 의해서 이것도 일동 건물의 소유자라든지 일부 공용 부분의 등기를 소유권에도 거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것들로 끝으로 이제 건물 중에서 축사가 있는데요. 축사는 이제, 이제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 이제 주로 소를 키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소를 키우다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이제 지붕을 넣거나 칸막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거래 객체로 해가지고 팔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등기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그 취지예요. 다만 이제 모든 축사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소에 관한 것이고 그것도 다만 개방형 축사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요. 보시면 이제 정의에 나와 있어요. 정의에 개방형 축사란 말은 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소의 질병 통기성을 확보하기 있을 정도로 원래 건물은 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벽이 없는 건물이 축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방형이다 말을 쓴 것이죠. 그래서 소를 사육하는 용도에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러한 요건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등기를 하게 하자라는 스토리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등기 요건은 거기에 뭐 일본의 토지가 그죠 토지에 붙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소의 용도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붕이 있어야겠죠.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벽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축사로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5호가 뭐냐면 이제 적어도 200평이 아니고 200제곱미터 정도를 초과하는 규모가 된다. 그리고 요 5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00제곱 초과라는 면적이 있구나. 그래야지만이 등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법률에 따라서 그 개방형 축사에 대한 보존 등기도 2009년에 나왔다가 최근에 또 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시고요. 뭐 자주 나오지 않지만 그 면적을 자꾸 얘기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셔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뭐예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이제 등기한 물건과 토지 건물 배웠어요. 그래서 집합 건물 좀 점검해봐야 되고, 그죠? 뭐 여기 토지는 하천하고 여기는 뭐 축사 정도 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에는 지금 권리 등기는 소유권과 소유가 있다 보시는데 이 권리에 대한 거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그 17페이지에 보시면 구법과 개념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지금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옛날에 2조가 지금 개념법인데 지금 옛날에는 그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하고 그리고 다음 같은 즉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뭐죠? 소지 지전 그죠? 저당권 권리지권 이렇게 이런 권리가 있었죠.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 물론 여기는 질권은 빠지죠. 왜냐하면 질권은 동산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다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다가 2011년에 들어오면서 이 2조 조문을 3조로 이렇게 바꿨죠. 바꾸면서 그 표시라는 말을 그때 똑같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권리 변동은 이제 보리 변경, 그래서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똑같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설보리 변초설 개혁이라고 하고요. 또는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이렇게 이런 권리 변동 요거죠. 뭐 설보리 변초설 이렇게 이런 권리 변동 말하겠습니다. 이런 권리 변동.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유권에 관한 보존, 이전, 변경, 말소, 소유권 이해 권리에 대한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이런 식으로 그런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처분 제한도 여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그죠? 또는 여기 저작권에 대한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그런 그 변동이 있는데 다만 이제 과거보다 몇 개 늘어났습니까? 지금 8개 집어넣었는데 지금 우리가 소유권이 있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권으로서 저작권이 있었는데 과거와 달리 임차권은 원래 되는 것인데 임차권 등을 새로 집어넣고요. 이건 원래도 있었었죠. 다만 여기에 조문은 채권 담보권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위에를 보세요. 바로
지금 17페이지 그 박스 위에 보시면 2010년 며칠이죠? 6월 10일 날 이 법률이 동산과 채권 등에 대한 담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뿐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동산이라든지 또 돈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러면 그 채권을 상대로 돈을 빚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걸 등기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게 2012년 6월 10일부터 이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법은 거기 동산 담보하고 채권 담보가 등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은 어차피 동산 담보는 부동산이 안 되니까 범위가 안 되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 등기법에서는 채권 담보에 대한 거 동산을 뺀 채권 담보에 관한 것만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에 관한 것들을 또 이제 나중에 좀 검토를 할 겁니다. 한원에서. 따라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가오의 박스 밑에 신설 조항으로서 채권 담보라는 것을 추가했다가 아까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예전에는요 이 저당권 질권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채권이 불확정한 것들로서 이제 근저당권, 저당권 이렇게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지권이 있는데요. 이 근지권에 대해서 이걸 부기 등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한 규정이 이제 없었는데 이 근지권에 대한 부기 등기하는 규정을 이때 2011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와 달리 지금은 근지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부기 등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등기할 수 없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 점유권,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뭐 점유권은 이제 우리가 등기할 수 없죠. 점유권, 또 유치권 같은 것도 등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유치권, 그죠? 유치권이고요. 여기 유치권 같은 거, 그 다음에 점유권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지금 등기해서 없는 것 박스에 저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인데 우리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하고 또 우리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어차피 뭐 명도 같은 거 안 할 때 갖다 가처분 결정문을 이제 집행관에 갖다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를 옮기는 것을 막는 가처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가처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 등기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등기 자체가 없는 즉 소유권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처분할 수 없다. 한마디로 채권은 등기가 안 되니까요.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물권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물권에 대한 권리는요. 예컨대 내가 이제 소유자로서 B한테 말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소 청구권 자체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가 이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소 청구권도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 밖에 이제 잘 나오는 거 4번을 펼치시고 보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같은 것도 등기할 수 없죠. 그다음에 뭐 상속재단 관리인 분묘기지권 같은 거, 특수지역권, 또 비송에서 배우는 부부재산 약정 등기. 또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란 말은 있지만 구분임차권은 조문에 없죠. 그래서 구분임차권도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건물이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그죠? 뭐 침범하지 말라 이런 것도 등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설레는 심지어 통행권이 있냐 문제는 이제 민법 얘기고요. 통행권이 있냐라는 인여권 문제는 민법상 권리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느냐 것은 등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 권리변동은요. 이 권리변동 얘기는 권리변동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거기 봤던 이거죠.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뭐 권리의 설정, 즉 이때 설정이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개념상
그 계약을 통해서 새롭게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소유권이 아닌 좀 제한 물권에 관한 설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채권 담보권도 여기에 설정이 되겠죠. 보존은 한마디로 등기가 안 된 최초의 것들을 등기부에 올리는 그 첫 번째 기법인데,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존재를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 같은 거를 할 때든지 쓰는 것이고요. 이전은 일단 이제 주체, 어떤 그 토지 건물의 주체가 이제 옮기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전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원래 원시 취득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건물을 건축하면요, 사실 건물의 건축이라는 것을 신축을 하면 사실은 그 신축한 사람의 소유권이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취득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따라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원래 원시 취득은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예적으로 이제 보통 시효 취득이라든지 민법상 배우게 된 시효 취득이라든지 거기 보세요, 반도란 친구. 토지 수용 같은 거 할 때는 원래 원시 취득이지만 실제는 등기는 이제 시효 취득이나 토지 수용 취득은요,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실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래는 종전 매매 계약해서 매도인한테 매수인이 넘어갔다 그랬을 때는요, 그죠? 그 매매 계약을 해서 예컨대 매도인에서 지금 매수인으로, 그죠? 매수인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민법상 계약 해제는 뭐죠? 무권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거 소급해서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급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등기를, 그죠? A에서 B로 넘어간 등기를 말소하면은 당연히 A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말소를 해야 되지만 또 만약에 둘이 합의가 된다면 뭐 이것도 이전 등기를 해도 되죠. 이렇게 다시 이전 등기해도 원래 자기 소유권은 회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해제의 법률에 따라서 원상 회복으로서 말소 청구도 하지만 등기법상은 뭐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2번 얘기입니다. 8회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변경 등기는 이제 우리가 변경 경정 등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것이고요. 처분 제한도 우리가 있죠. 처분 제한 등기는 뭐 우리가 소유권 같은 제한 물권의 처분 권능을 제한한 것인데, 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뭐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는 걸 배우는데요. 그거 외에도 그 사례 보듯이 또 5년 동안 공유자끼리 분할 약정 금지, 공유물 분할 약정 금지라든지 또 경매 등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소멸 등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말소라든지 멸실 등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민법서 다 배우셨겠지만 원래 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고요. 또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민법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법 186조라는 조문이 거기에 이제 겨져 있는데 보실까요? 21페이지에. 그래서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예컨대 법률행위가 이제 매매가 많으니까 매매나 증여 같은 거 있을 때 그러한 그 권리를 상실하고 이전했을 때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아무리 매매가 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라는 것이 186에 따르면요, 법률행위에 대한 법률에 대한 효력 발생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87조에 같은 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문은 취득만 돼 있지만 볼까요? 보통 네 가지죠. 상공, 판경 해가지고 상속, 토지 수용, 고용 수용 같은 거죠. 토지 수용, 판결, 경매, 이런 경매 같은 것들 또는 법률 규정. 이때 법률 규정은 이제
상법상 합병이라든지 분할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런 우리가 상속, 공인중개소, 합병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등기를 대개 안 하고 있어서 소유권을 얻는 겁니다. 경매 같은 경우도 경매에 입찰을 해가지고 경락대금을 내면요. 잔금을 내게 되면 그때 소유권을 얻는 겁니다. 다만 등기는요. 등기는 나중에 처분하려면요. 처분하려면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처분 요건으로 등기에 불과한 것이죠. 똑같이 상속도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등기 안 해도 상속 등기라는 걸 안 해도 소유권은 넘어오지만 그걸 팔거나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그럴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걸 어떤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처분 요건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단서에 그러나 그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팔 수 없다. 그래서 상속받은 거를 하려면 상속 등기한 다음에 파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봤는데요. 예컨대 신축 건물. 자, 신축 건물은 우리가 도급상 신축 건물은 이제 건축주 거죠. 그죠? 등기 안 했다. 그리고 이제 공유 수면 매립지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 공유 수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유 수면은 이런 얘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공유 물 위에 밑에 있는 땅을 말하겠죠. 요 땅에 대한 것이죠. 그럼 이걸 흙으로 매립을 하면요. 흙으로 매립을 하면은 요만큼에 대한 부분은 그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제 매립한 사람이 갖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아실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3번, 4번 같은 건 뭐예요? 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등기 안 해도 그래서 거기 뭐 3번에 법정지상권, 그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그런 것들 또 7번에 건물의 경우에는 뭐 2년 동안 살면요 법정갱신이 돼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그건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갱신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각종 법정 대위, 그죠? 법정 저당권, 거기 뭐 8번, 그죠? 9번, 다 법정이란 말을 쓰면 다, 이것들은, 전부 다, 등기하지 않아도 넘어간다. 다만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죠? 또, 거기 15번에 보면, 그렇죠. 각종, 14번, 15번 묶으시고, 아까처럼, 물권, 법률행위의 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계약을 해지하면요,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소멸돼요. 소멸되지만, 원상회복 등기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는 처분요건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존속기간, 예컨대,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전세권 기간이 2년인데 2년 살았습니다. 그럼 2년이 살았으면 그 2년이라는 존속 기간이 끝났으니까 계약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지만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됐어요. 소멸됐지만 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등기부에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일단은 나중에 그걸 누구한테 팔려면요 기간이 만료됐지만 그 전세권을 말소해야만이 다른 전세권자한테 설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건 소멸이죠. 소멸에 대한 것이죠, 그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똑같이 18번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어요.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의 채무를 갚았어요. 그러면 등기부상 저당권만 있는 것이지 채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없는 저당권은 부정성의 원칙상 소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소멸됐지만 나중에 그걸 팔거나 그러려면 말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소멸에 대해서는 역시 소멸시키고 처분해야 된다. 해가지고 처분의 요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에 대한 이제 요건인데요. 유효권인데, 좀만 보고 좀 이제 주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등기에 대한 유효권은, 등기는 이제 법률에 따라서, 여기서 법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절차법이죠. 에 따라서 적법하게 등기가 해야 되고요. 또 어떤 물권행위가 있어야겠죠.
예컨대 계약의 내용하고 물권행위라서 계약이라는 물권행위, 그죠? 어떤 물건에 대한 A에게 B에 판단하는 그런 물권행위하고 실제 등기하는 게 또 내용이 맞아야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맞아야 된다 해서 한마디로 이제 이 절차 요건이란 말은 이제 절차란 말은 법에서 형식 요건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등기가 존재해야 되고 적법한 절차, 즉 관할 등기소에다 제때해야 되고 앞서 봤듯이 법률상 허용되는 그런 등기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죠? 절차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실체 요건으로서 그렇죠. 어떤 원인 관계가 있어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때 원인 관계는요. 지금 2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등기에 부합하는 원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실체와 맞느냐의 부합의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일단은 먼저 표시, 크게 보면 이제 표시가 맞아야죠. 뭐 시층 건물이냐, 구층 건물이냐, 그래서 건물의 소재, 지번, 면적, 이런 표시에 상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표시가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3번에 그 실체 권리 관계는 맞지만 사실은 권리 변동 과정도 보여주는 게 등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소유권이 A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동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A, B, C에서 A에서 B로 넘어갔을 때, 또 C로 넘어갔을 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권리 변동 과정도 우리가 맞아야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A에서 B에서 C로 갔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A와 B 간에 매매 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B와 C 간에 매매 계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은 이렇게 둘이 1계약, 2계약 했어요. 했는데 실제 등기부에는 B가 빠지고 중간자가 생략되고 A에서 C로 등기를 했다. 이런 등기를 허용할 것인가? 그렇게 등기했다면 이게 과연 실체 관계가, 권리 관계는 A, B 계약, B, C 계약인데 등기도 그러면 그 계약에 따라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등기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맞는 얘기지만 그러면 이때 이렇게 A에서 C로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를 또 무효로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게 값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중간에 빼고 하는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둬가지고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그 투기 지역에 두는 그런 허가제에서 위반했을 때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A, B, C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한 등기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간 생활 등기를 허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다 이거 민법 다 봤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생활 등기에 대한 효력은 견해가 나눠지지만 뭐 중간자인 B의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3자 간에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은 한마디로 합의만 된다면은 뭐 A에서 C로 넘어갈 수 있다. 판례죠. 이게 합의된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다만 이제 청구할 때 A, B에서 B, C 되지만 만약에 이게 등기를 이렇게 넘어가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 해가지고 C가 A한테 청구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왜 계약은 A, B 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등기가 넘어간 건 유효할 수 있지만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C가 A한테 야 빨리 등기 나한테 줘 라고 할 수는 없죠. 이때는 C는 너는 얘한테 빨리 줘 할 수는 있지만 자기한테 달라. A가 중간자를 빼고 계약 관계도 없는 C가 A한테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예외가 뭐냐? 예외가
맨 밑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 같이 그 땅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의 중간 생활 등기는 무효다. 이건 합의가 있어도 무효다. 무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특히 이제 처음에 아파트 분양되는 건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거래가 안 좋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분양하는 일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요, 분양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쭉쭉 넘기는 경우가 있죠. 그건 우리가 일종의, 이건 중간생활등기에 비해서 그건 미등기 전매죠. 한마디로.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고 계속 넘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컨대, 갑에서, 그죠? 분양받은 사람이 아직 아파트는 안 나왔어요. 근데 분양계약을 해놓고 다시 을에게 또 병에게 이렇게 즉, 매매 소유권 이전이라는 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그 나중에 건물이 지었을 때 분양회사하고 건설회사하고 소유권 이전하고라는 계약, 즉 분양자의 지위, 다시 말하면 그 계약상의 지위죠. 이 계약상의 지위를 향후 나오게 되는 그 계약상의 지위를 아직은 계약은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장차 몇 동 몇 호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계약상의 지위를 얘한테 양도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갑이 을한테 넘겼는데 이 둘이 또 이 을이 만약에 을이 또 병이 와가지고 야 피를 더 줄 테니까 넘겨라 했을 때 이 을이 이거예요. 을이 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뭐 5월 7일이다. 잔금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 을과 병 간의 계약이 이게 지위정 계약일 때 지금 저런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일 때 요 잔금 후에 넘기는 거냐 잔금 전에 넘기는 거냐 따라서 요걸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중간을 생각하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 법에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법은 우리가 적어도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또는 우리가 이제 유상 계약으로서 매매가 있죠. 매매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냥 주는 거로서 뭐가 있습니까? 증여 계약이 있습니다. 증여 계약. 그럼 매매는 유상 계약이고요. 증여는 이제 쌍무 계약이고 또 그리고 증여는 일반적인 계약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편무 계약이죠. 편무 계약. 그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적어도 잔금 지급이 기준이니까 잔금 지급한 다음에 60일 내에 등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반대급부라는 물건을 주고 잔금을 주는 것이 반대급부죠. 반대급부인데 이 잔금 지급인 반대급부일부터 60일 내에 등기 안 하면 과태료를 때리겠다. 그런 얘기고요. 이 법은. 그러나 이 증여계약은 잔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증여계약은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 하여튼 등기는 60일이에요. 60일 내에 안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이 증여 같은 경우는 그 효력이 발생한 날, 즉 계약한 날부터 60일 내에 등기하라. 안 하면 과태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계약상의 지위이전 계약에 대해서 우리 법은 요 만약에 잔금 후에 즉 갑과 을 간의 계약이 5월 7일이에요. 그리고 병과 을 간의 계약이 뭐 5월 9일이다. 그러면 요 잔금 후에 만약에 계약했다면 양쪽 다 계약상의 그죠? 이게 매매 계약이라면 거래 신고해야 되고 지위이전 계약이라면 검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쪽 다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가지고 등기도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하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잔금 지급 후에. 그런데 잔금 지급 전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넘겨라. 중간자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걸 이제 조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확인하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마번이에요. 마번이 있는데 저 페이지에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 계약하고 일종의 중간 계약 등기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지위 이전 계약 일자인 그 잔금 일자 기준이에요. 보실까요? 특조법 2조입니다. 이건 제목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처리한 자는 다음에 1호, 2호에 있는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된다. 물론 그 계약이 취소 해제 무효가 되면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그러면 1호는 쌍방 대가적 채무일 때는 반대급부 이행, 즉 잔금일로부터 하고 2호는 일방만이 뭐 증여해주는 그런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 효력, 즉 계약한 날부터 하라. 그때부터 60일이다. 그러면 이 항에 예컨대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호, 즉 잔금이라든지 계약한 날부터 다시 제3자에게 이렇게 이중으로 ABC, A에서 B에서 C로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이라든지 특히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일단은 그렇더라도 그 계약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계약하기 전에 계약을 하지 말고 먼저 계약에 따라서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 그림 보면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을 할 때는 그때 먼저 계약한 다음에 넘겨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사망에 이런 말을 해요. 1항의 경우 소유권 이전 계약을 했을 때 자, 1항 각호, 즉 각호에 정해진 전날 뭐요? 잔금 전 3월 사망을 펼쳐 보세요. 사망을 펼치고 그래서 잔금 전에 제3자와 소유권 이전 계약을 했을 때는 그때는 먼저 이때 포인트가 뭐죠? 제3자와 소유권 이전 계약했을 때는 거기에 먼저 반대급부 완료되거나 그럴 때, 즉 잔금 때 먼저 60일 내에 먼저 계약을 그죠? 이 을과 병 간의 계약을 했다면 소유권 이전 계약을 했다면 그것이 갑에서 을로 등기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망은 소유권 이전 계약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위 이전 계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이게 반대급부 전에 소유권 이전 계약이었다면은 갑에서 을로 등기할 수 있다. 갑에서 을로 등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갑에서 하지 않고 갑에서 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문이 어렵죠. 그래서 따라서 제가 그 밑에 있는 골자 보겠습니다. 그 2조 사망 단서를 뒤집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한 자가 B가 여기서 이제 을이겠죠. 을이 계약자의 지위죠. 분양권자의 지위, 계약자의 지위 전 계약을 했을 때는 그 지위 전 계약일이 특정법 3조에 정해진 즉 가로 안에 반대급부 이행, 즉 잔금 전일 때, 세모 치세요. 잔금 전에 했다면은 먼저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바로 누구로? 지위전 계약인 병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법은요 지위전 계약 같은 분양권 지위전 같은 경우에는 잔금 전에는 넘겨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잘 보시고요. 됐죠? 그래서 결론 맨 위에 26페이지에 본론은 잔금 전에 분양계약서 할 때는 계약일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종의 중간계약 등기를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가 대지 사용권에 대한 이전 등기도 허용한다 정도는 아시고요. 뒤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좀